안녕하세요. 숨겨진 의학 정보를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바로의 바른 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이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비염 시리즈의 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정상적인 코 속의 형태, 정상 비강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자, 서론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의료인도 아닌데 왜 코 속까지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유튜브 채널 대문을 보시면 제목이 내 몸 지키기 프로젝트입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현대와 같이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시대에 혹 내 몸조차 건강에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코 속의 형태를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 끝에쯤 보면은 비정상적인 코의 형태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마지막 영상을 보시면 이래서 정상적인 코 속의 형태를 먼저 알려줬구나 라고 제 의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몸은 신체 모든 기관이 일정한 형태를 바탕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질환, 특히 콧물 코막힘이 있는 경우에 코질환을 코가 막히고 뚫리고 콧물이 있고 없고로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코가 정상이고 비정상이고는 콧물 코막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린 아이가 어제 열이 났다면 오늘 불편을 느끼는 콧물 코막힘은 정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추워진 날에 어린아이가 내원했다면 그 콧물 코막힘은 정상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제 갓 돌을 지난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다음에 콧물 코막힘으로 내원했다면 때에 따라서는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콧물 코막힘은 그 불편한 정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코의 정상, 비정상을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 또한 같은 이유로 질병과 회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인은 물론 환자가 겪는 불편감을 최소화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나,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감만으로 질병과 회복을 판단하진 않으며, 때로 불편을 겪는 환자에게 지금은 견뎌야 할 때임을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 큰 불편이 없는 환자에게 지금은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알려주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러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환자의 치료에 접근하는 의료인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계실지는 저 또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코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을까요? 정상적인 코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금 현재 환자가 처해진 상황에서 이 환자의 코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로 평가해야 합니다. 감기에 걸린 환자라면 지금 걸려있는 감기라는 질병에 잘 대처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되는 것이며, 감기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날씨, 생활환경, 주거환경, 직업환경, 이러한 환경에 잘 맞게 코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완벽한 평가 기준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를 보는 것은 순간, 찰나에 지나가는 일이고, 그 순간에 기능을 잘 발휘하거나 잘 못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한다 또는 못한다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를 전문적으로 보는 의료인들은 보이고 있는 코의 형태가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이러한 환경에 잘 맞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맞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이 환경에 맞는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앞으로 날씨 또는 생활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그에 맞게끔 적절히 변화해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여태까지 다녔던 의료기관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비강의 형태, 정상적인 형태와 기능을 평가해 주지 않고 아이들이 느끼는 자각 증상만으로, 그리고 그러한 증상이 해소되는 것으로 치료 또는 회복을 평가했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여태껏 한 번도 자신의 코에 대한, 코의 기능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를 받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의료기관을 다니셨던 분이라면 오늘 강의 중에 나오는 정상 비강의 형태를 잘 보셨다가 후에 본인의 코 속과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정상 사진, 정상 코 속의 사진과 비교해 보시고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코가 과연 정상 코인지 아닌지, 또는 어떠한 상태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그나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비염이라는 질병의 회복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좋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의료인을 만나는 것이 더 좋겠지만 말이죠. 저는 일단 내원하는 아이들 또는 환자분들의 비강, 코 속을 정상 비강과 비교하는 것으로 진료를 시작합니다. 보통 여기저기에 병을 전전하시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코 속이 정상적인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특히 아이들의 코를 보고 많이들 놀라십니다. 정상적인 형태와는 너무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코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어머님들은 눈물을 뚝뚝 떨기기도 하십니다.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요. 하지만 자녀분들의 비강을 확인하신 후 혹 그 아이들의 코 속이 정상이 아니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절대 어머님들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상 비강을 평가하는 기준 또는 정상 비강을 평가하는 요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는 형식이 좀 바뀌었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상 비강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안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조물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코의 외부 형태야 설명할 게 없죠? 눈 사이에 있는 코, 가운데 코뼈가 있고 콧구멍이 양쪽에 나 있습니다. 코뼈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으로 되어 있겠죠? 코 안의 내부 구조물도 똑같이 코뼈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공부하면 양쪽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코 안의 내부 구조물을 간략히 살펴볼까요? 코뼈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얼굴을 나누었을 때 한쪽 벽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 코 안의 공간은 생각보다 좀 넓은 공간입니다. 안에 있는 구조물 중에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구조물은 콧살인데요. 하나, 둘, 세 개의 콧살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을 하비갑계, 아래 콧살, 두 번째 있는 것을 중간 콧살, 중비갑계,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것은 상비갑계, 제일 위 콧살이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이렇게 한 장 찍고 이렇게 사선으로 한 장을 찍게 됩니다. 이렇게 찍을 경우에 보이는 것은 아래 사진을 찍을 때는 제일 아래 콧살만 보이게 되고 사선으로 찍을 때는 아래 콧살과 두 번째 콧살만 보이게 됩니다. 이 형태가 정상적으로 갖춰져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느냐 수행하지 못하고 있느냐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진을 보기 전에 앞서서 이 콧살의 기능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콧살의 기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뭐죠? 라지에타죠. 찬 공기가 이 날개들을 통과하면서 더운 공기가 되어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덮이는 라지에타입니다. 우리 콧살은 이 라지에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에는 한쪽에 각각 3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라지에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라지에타는 전원을 켜면 뜨거워졌죠. 근데 우리 코는 이 콧살에 혈액이 공급되어서 부어오르면 전원을 킨 것과 같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혈관이 확장돼서 혈액이 공급되면 콧살은 부어오를 것이고 콧살의 온도는 올라갈 것이고 공기가 지나가면서 닿는 면적이 많아지고 공기의 온도를 높이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들어오는 공기의 양도 줄어드니까 더욱더 공기의 온도를 높이기 쉬워지는 거고요. 자, 공기는 사실 우리가 숨을 쉬면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직선으로 갔다가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 아래 콧살, 중간 콧살, 위 콧살을 다 거치고 이 위에는 후각세포가 있거든요. 냄새를 맡게 되겠죠. 이 후각신경세포를 거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게 들이실수록 잘 들어갈 것 같지만 들어가는 양이 갑자기 확 증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아침에 코를 들이쉬면서 코가 막혔어요. 막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들이쉬어서는 코가 막혔는지 뚫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게 들이쉬면 누구나 다 막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가 막힌 것을 확인하려면 불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 있는 먼지라든가 이물질도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사이에 이 3개의 날개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점막에 달라붙은 이물질들은 코에서 분비되는 콧물에 의해서 씻겨서 이 목 뒤를 타고 흘러
위장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코의 형태가 실제로 사진상에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볼까요? 그리고 코가 부었을 때와 가라앉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보통 사진을 2장 찍는다고 그랬죠? 수평으로 찍었을 때 보이는 것이 1번 사진에 있는 요 아래 콧살입니다. 1번은 오른쪽 아래, 2번은 오른쪽 위, 3번은 왼쪽 아래, 4번은 왼쪽 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평으로 찍었을 때 아래 콧살이 보이고, 사선으로 찍었을 때 아래 콧살의 위쪽과 두 번째 콧살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코뼈죠. 코뼈가 아래에서 위로 쭉 뻗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뻗어 있는 것이죠. 한번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반대쪽 왼쪽입니다. 왼쪽을 수평으로 찍으면 아래 콧살이 보이게 되고, 당연히 코뼈는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선으로 찍었을 때 아래 콧살의 위쪽이 보이고 두 번째 콧살이 보이면서 코뼈가 보이게 되죠. 우리는 보통 숨을 요 아래쪽 코뼈와 아래 콧살 사이의 공간으로 숨을 쉬게 되고요. 여기가 넓을수록 들어오는 공기의 양은 많아지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아래에 있는 사진은 똑같이 오른쪽 아래,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왼쪽 위인데 위에 비해서 아래가 콧구멍이 넓죠? 자, 이것은 여름 콧살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가을 콧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가 코가 막혔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콧살이 부어서, 자, 아래 사진을 보면 막혔죠? 이렇게 된 경우를 우리가 코가 막혔다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코가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망가진 코란 뜻이죠. 자, 오늘의 주제가 정상 코를 보는 거니까 정상 콧살을 몇 개 더 보고 형태를 익힌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정상 코를 따지는 방법, 안에 구조물들이 하비갑계, 하비도, 하비갑계 사이의 틈새, 그 다음에 중비갑계가 보이고 여기가 벌어져야 된다. 왼쪽도 똑같죠. 하비갑계 보이고 틈새가 보이고 두 번째 콧살이 보이고 틈새가 보여야 된다. 그리고 이 콧살의 형태는 붉고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형태거든요. 그리고 둥글둥글 할수록 더 좋은 코입니다. 찌그러져 있으면 망가진 코고요. 그리고 좌우가 대칭이면 좋습니다. 이게 오른쪽 아래, 이게 왼쪽 아래라고 했는데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가 대칭인 거 아시겠나요? 오른쪽이 왼쪽 위도 대칭입니다. 색깔은 붉고 윤택하다. 콧살은 탄력이 있다. 모든 구조물들이 갖춰져 있으면서 좌우가 대칭인 것이죠. 이 정도의 형태가 갖춰져 있으면 이 코는 언제든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이 좀 더 구별하기 쉽겠죠? 하비갑계, 코뼈 사이 공간 넓고 뒤에 위쪽으로 하비갑계 상단과 코뼈가 보이고 중비갑계가 보이고 틈새가 벌어졌습니다. 자, 왼쪽도 똑같아요. 하비갑계, 그 다음에 코뼈가 보이고 사이에 틈새가 벌어졌으며 하비갑계 상단과 코뼈가 보이고 두 번째 콧살 보이고 틈새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구조물들이 정상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친구도 한번 볼까요? 이 친구도 하비갑계 보이고 코뼈 보이고 가운데 공간 비어 있고 두 번째 콧살 보이고 틈새 보이고 하비갑계 보이고 코뼈 보이고 요 사이 공간 벌어져 있고 뒤에 두 번째 콧살 보이고 틈새 보이죠. 이렇게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6가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날씨가 변해도 변함없이 정상적인 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셨으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형태를 알고 진료에 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한번 나중에 병원에 가서 아이들의 코 사진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얘기한 구조물들이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강의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비정상적인 코의 형태를 몇 가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코는 어떻죠? 오른쪽 아래가 완전히 막혔고 오른쪽 위도 막혔네요. 왼쪽 아래는 열려 있긴 하지만 형태가 탄력이 있지 않고 색깔도 뿌였습니다. 얘는 어떻죠? 전체적으로 색깔이 뿌옇고 물에 불어 있는 형태처럼 좀 이상합니다.
그냥 딱 봐도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겠죠? 얘는 어떻죠? 오른쪽이 완전히 꽉 막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색깔은 뿌였습니다. 형태는 약간 둥글둥글하지만 이미 숨구멍이 막혔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가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왼쪽 아래를 보니까 노란 코가 껴있네요. 비정상 코입니다. 축농증이 심한 아이군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코가 상당히 부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형태를 벗어났죠. 색깔은 좀 뿌옇고 탄력이 있는 것 같지만 왼쪽 오른쪽 형태가 다르고 오른쪽은 아래와 위가 붙어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아주 심하네요. 일단 코 안에 습도가 조절되지 않아서 코피를 너무 많이 흘립니다. 그리고 레이저로 한번 지진 적이 있는지 앞쪽 점막이 보기 흉할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이런 코를 보면 마음이 참 아프죠. 자, 정상 코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셨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 돌려보시면 금방 파악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코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의료인이 만약에 있다면 가서 우리 아이의 코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물론 제가 근무하는 곳 근처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코를 한 번 보고는 확인하기가 힘들고 날씨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두세 번 정도는 관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드린 비정상적인 코 형태 놀랍지 않나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런 비정상적인 코의 형태를 가지게 된 아이들은 과연 저런 코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은 살다가 저렇게 변했을까요? 저한테는 신생아 비강 사진도 꽤 있는데요. 첫째가 코가 많이 망가진 경우 저한테 진료를 받다가 둘째가 태어나면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제가 보기 때문에 신생아 사진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생아들은 대부분 콧구멍이 약간 좁을 뿐 다 정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형제가 저를 찾아오는 경우 거의 대부분 첫째 코가 둘째보다 훨씬 더 나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코는 원래 태어날 땐 사계절을 경험하지 않고 태어나서 한 해, 두 해를 살아가면서 점점 더 정상적인 형태의 코를 갖추게 되죠. 우리나라 아이들은 특이하게도 어린 형제일수록, 그러니까 동생일수록 더 좋은 코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는 수도 없이 많죠. 그러면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어갈수록 코가 망가진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숨겨진 의학 정보를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바로의 바른 의학.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코 안의 정상적인 형태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비정상적인 코의 형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말씀드려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염이란 용어의 정의와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코가 왜 비정상적으로 변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